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삶이 버거워 행복이라는 말조차 부담스럽게 느끼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조차 벅차는데 나는 과연 언젠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 요즘 들어 자주 하진 않는지요? 전쟁이라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행복은 선택이다 라는 진리를 증명한 한 인물의 실화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의 유대인 정신과 의사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부모와 아내, 동생을 모두 잃었습니다. 극심한 굶주림, 고문, 비인간적인 대우 속에서도 살아남은 그는 수용소 안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어도 마지막 하나,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는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마음가짐은 자신의 선택임을 믿었습니다.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 그는 삶의 의미와 행복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자유는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시작됩니다. 건강교육학 박사 박정한 저자의 가장 놀라운 치유 시리즈 2권 넘어보고 기뻐하라의 제3장 행복과 바라보기입니다. 제1소재 행복은 선택이다를 나눕니다. 신학자 잔 폴린 박사는 한 요양원을 방문하면서 그곳의 할머니들이 같은 환경에 대하여 매우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놀랐다. 어떤 분들은 항상 화가 나서 요구 조건이 많고 음식이나 TV의 위치 등 매사에 불만인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항상 명랑하며 일이 혹 잘못되었을 때라도 감사를 표하였다. 그래서 한 할머니에게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그 할머니는 이렇게 답하였다. 내가 방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가구가 어떻게 놓였느냐에 달려 있지 않아요. 정작 하게 되는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지요. 매일 아침 내 앞에는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말을 잘 안 듣는 지체를 탓하며 지낼 수도 있고 침대에서 일어나 말 잘 듣는 지체를 감사할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복하게 혹은 불행하게 살아가게 된다. 외부적인 조건보다는 내면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선택하는 것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함을 볼 수 있다. 심리학자인 해롤드 그린왈드 박사는 많은 행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후에 그 결과를 담은 책 행복한 사람, The Happy Person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내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많은 행복한 사람들이 내가 만난 불행한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좌절하고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었다. 내가 발견한 것은 같은 환경이 한 사람에게는 깊은 좌절감을 가져다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즐거움의 원인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인터뷰하였던 행복한 사람들은 모두 불행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거절하고 행복하기로 선택하였다. 종종 대부분의 그러한 선택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치명적 사고 혹은 이혼 등 가장 심한 감정적 혹은 신체적 위기의 고비에서 이루어졌다.
바로 이러한 환경들이 많은 슬픈 사람들이 그들의 불행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환경들이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는가? 내가 거듭 발견한 것은 그들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재점검하고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행복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즉, 그린왈드 박사가 인터뷰한 행복한 사람들은 시련의 희생자가 된 불행한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삶과 행복은 자신에게 달렸다고 보았던 것이다. 두 정신과 전문의인 프랭크 미니스와 폴 메이어 의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연구한 후 같은 결론을 내리고 행복은 선택이다. Happiness is a choice 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여 50만 부가 넘는 베스트셀러가 되도록 하였다. 실제로 자신의 문제와 삶에 대해 자신이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심리학에서는 로커스 컨트롤, 통제 위치라는 말을 잘 사용한다. 이것은 두 가지로, 즉 external locus of control, 외적 통제 위치가 있는 사람들과 internal locus of control, 내적 통제 위치가 있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다. 외적 통제 위치가 있는 사람들은 내 삶을 이끄는 것들이 다른 사람이나 운 등 내 외부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며, 내적 통제 위치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이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다. 외적 통제 위치가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의 책임은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책임을 전가하고 이유와 변명을 한다. 반면에 내적 통제 위치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감과 효능감이 높다. 이 두 가지 중에 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내적 통제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더 건강할 수 있다고 본다. 외적 요인들로 책임을 돌려봤자 바뀌지 않는다. 반면에 내 안에서 원인을 찾고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고 대처 방안을 찾는 것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동기부여 전문가 존 밀러의 우리가 서로 비난하는 것을 거치고 개인적인 책임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완전한 잠재력에 도달할 기회가 없다는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뭐 때문에 라는 말보다 뭐 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우리가 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시련들을 더 잘 극복할 수 있고 더욱 성장하고 강하여지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변화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자기 안에 있다는 말과 같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이 마음 먹는 만큼 행복하다 말과 같이 행복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고 그것은 선택 가능한 것이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던 헬런 켈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행복해지기로 결심하라. 그러면 당신의 기쁨과 당신은 어려움을 대항하는 무적의 주체로 만들게 될 것이다. 유태인 정신과 의사인 빅토르 프랭크 박사는 나치에 의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다. 아내와 다른 가족들이 수용소에서 죽었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그는 그 경험을 말하면서 사람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했다. 인간으로서 최악의 삶의 조건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음식을 훔쳐먹고 자식도 아버지가 죽어도 모른 척하는 등 야수와 같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가스실에 들어갔고 다른 사람들은 감사의 기도문을 외우면서 평안히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운명이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한 가지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였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조차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심리학자이며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내 세대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태도를 바꿈으로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고 말한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실현의 결과 4가지, 굴복, 생존, 회복, 번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실 인생사에서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 있다. 절대적 선이란 없다. 선택과 태도에 따라 과정과 결과는 변화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작자 미상의 말이 있다. 당신의 생애 가운데 어떤 날을 탓하지 말라. 좋은 날들은 당신에게 행복을 줄 것이며 나쁜 날들은 당신에게 경험을 준다. 최악의 날들은 당신에게 교훈을 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어떻게 그 시련을 넘고 회복 이상으로 번영할 수 있을까? 그것은 모두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 있다. 다음에는 3장 행복과 바라보기에서 제2주제 시련과 행복에 대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